물론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 검색을 좀 하다가 몇몇 커뮤니티를 봤는데 야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오토기어에서 뭐 LFP에 대한 단점을 어떤 사람이 정리해서 쫙 올려놨는데 거의 댓글이 가관이었어. 오토기어에서 LFP에 대한 단점 정리는 그거 다 내가 얘기한 거거든요. 오토기어에서 실제로 배터리 연구를 국가 과제를 했던 사람이 저고, 이제 EC레이트에서 열화가 더 심하다는 게 뭐 맨날 그래. 그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증거를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분명히 공학적인 계산과 공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는 거야. 그 실험을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0.5C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0.5C 연구만 나올 거야. 거의. 한 1000개 찾으면 999개는 0.5C 기준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한 연구를 인용해서 광고들 합니다. 어떤 업체들이 LFP 배터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의 LFP 배터리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해서 3원계보다 LFP가 우수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써요. 이것도 한 업체의 이 홍보 페이지를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이 논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LFP 배터리는 NCM보다 수명이 더 깁니다. 이 데이터는 NCM 셀의 내구성이 더 뛰어나고 수명이 길다는 널리 퍼져 있는 개념과 모순됩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전기차에서 그런 거 알지?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뭐냐 이거 봐 논문을 봐. 여기에서 보니까 야 3원계보다 LFP가 훨씬 좋잖아. 이거 봐 여기 봐. 이거 봐. 야 3원계보다 NCA는 볼 필요 없고 NCM 검은 게 NCM이에요. NCM보다 LFP 파란 거 라이프 사이클이 훨씬 길어. 그죠? 횟수가 훨씬 많아. 2배는 따블이야 그냥.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걸 사라. 논문이나 이 실제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검색을 좀 할 줄 모르시는 일반 대중분들은 공학에서 학술적인 그 문장이 있어요. 그 학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검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거 다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것도 잘 봐. 얘는 그래도 좀 양심적이야. 얘는 뭐가 양심적이냐? LFP 화학은 NCM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모든 셀은 0.5C 속도 또는 2시간 안에 배터리의 전체 용량을 고갈시키는 방전량으로 충전 및 방전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0.5C로 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그러면 연구는 왜 0.5C 기준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쵸? 털레님 2,000원 감사합니다. 중국 배터리 ETF 편인 증권가 문서가 워낙 쉽고 그럴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언론계에 먹히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증권가의 그런 그 소위 여의도발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쯤에도 이런 거 믿지 마라.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의도가 있죠. 그 보고서는 왜 발행하는 거냐 증권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아니면 주식의 어떤 변동폭이 자기들이 지금 기관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추세와 다르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내는 게 증권가 보고서죠. 학술적이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자꾸 어떤 이익에 연관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거봐라! 오토기어가 틀렸다. 웨이슈 저 새끼 사기꾼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술적인 내용을 가져오는 거야. 실제로 어떤 손익과 이익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연구자의 의문으로만 실험이 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걸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 일단 그럼 연구는 왜 0.5C 기준일까?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거야. 스탠다드가 0.5C니까. 이 화학적 조성을 여태까지 연구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냈는데, 자,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지가 개발되기 전에 뭐부터 개발됩니까? 양극, 음극, 분리막, 이것을 구성했을 때 화학적 조성식이 어떻게, 산화 환원식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우리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산화 환원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의 가장 이상적인 반응성은 0.5C에서 오는구나 라고 이미 화학적 학술 단계에서 정의가 된 거야, 이거는.
그거를 뭐 어떻게 그건 화학적인 특성이 그런데 그건 그 화학이라는 거는 이 원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원자의 자체의 특성이 그렇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특성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0.5시레이트라는 건 이게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을 가져오는 그런 환경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제어 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놈이나 누가 됐든 간에 이 데이터 사양을 기준으로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논문 한 편 쓰다가 죽고 싶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거를 4시 5시 걸어서 실험할 놈은 없다고 기본적으로. 손코빅님 정답. 그치? 학술적으로 우수한 것과 시장에 먹히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뭐냐? 구라는 치지 말아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레이트를 초과한 실험 내용을 특히 이게 NCM에서는 좀 찾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LFP 실험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없진 않아요. 이런 실험이. 자, 그래서 제가 논문 가져왔어요. 2019년 논문이고요. 일본 연구진에 의해서 실험이 된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 편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라파이트, 즉 흑연을 음극재로 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있어서 이 차지 또는 디스차지 사이클이 C레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며 그것에 대한 임피던스까지도 본 그런 논문이에요. 네, 보시면 대체적으로 자 1C레이트, 2C레이트 그리고 5C레이트에 대한 실험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보통은 1, 2, 3, 4, 5 이렇게 할 거 아니야. C레이트 단계별로. 근데 이상하죠? 1C, 2C, 5C 이렇게 했네? 왜 그랬을까? 3, 4가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야. 3, 4가 의미가 없었다는 건 1, 2, 3, 4, 5가 선형적이지 않게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선형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렇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이 낚시성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죄송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E시레이트 이상도, E시레이트 초과도 리니어하게 올라갈 거라고 상정하고 여러분들께 여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못을 약간 바로잡을게요. 리니어하진 않아요. 물론 그때도 처음에 리니어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사실 E시레이트를 초과해서 한 실험 자체가 그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학계에 이런 거를 실험과 모델링을 한 이런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거 보면 돼. 자, 다 필요 없고 이거 보시면 돼요. 간단하지. 이래서 이 논문 가져왔어. 정말 잘 해놨어. 자, 왼쪽은 이제 이 전지의 용량이고요. 몇 회 충전 방전을 했느냐예요, 보통. 그래서 자, 원시레이트로 갈게요. 원시레이트로 LFP를 충방전을 1000번 한 거야. 1000번 하는 동안 어떻게 가요? 쭉. 상당한데? 그쵸? 시작점이 어디예요? 자, 시작점이 여긴데 대략적으로 몇 프로일까? 여기에 써있어. 1C레이트에서 1000번 충방전하는 동안 SOH가 90%를 보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1C는 수명이 별로 안 줄지 진짜. 쓸만한데?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해도 최대 출력 2C레이트 언더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전기차로 만들 때는 LFP를. 자, 그 다음에 이제 2C레이트 볼게요. 여기 시작인데 시작부터 깎여 나가서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니까 몇 프로래? 52%. 1000번 사이클 동안.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전기차에서 이 차 대략적으로 수명 다 했다. 몇 정도 잡아요? 8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럼 52%래매. 80%는 거의 52%. 그럼 야 80%까지는 어디야? 80%까지. 모르겠고 일단 80%까지 봐보자. 여기잖아. 이게 100 좀 넘거네. 110 정도인데 거기서 한 요 정도겠지. 뭐 한 100사이클도 안 가서 80%까지 깎여요. 200사이클에 이미 70%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럼 5C 보자, 5C. 5C, 아니 5C도 아니야. 4C면 2C의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리니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5C 레이트쯤 가면 왜 시작부터 박살나 있냐고요? 아니, 생각해봐. 0.5C가 스탠다드라니까? 근데 5C를 때렸잖아. 그러면 10배 때린 거잖아, 10배. 당연히 10배로 마탱이가 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설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모터의 최대 출력 기준 1.5C 레이트를 걸어야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일반적인 같은 급의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와 동일한 SOH 열화율을 가질 수 있다. 사실 EC 뒤로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물론 왜냐면 EC까지는 내가 2013년 14년에 실험을 해봤거든. 그때 제가 처음 그 ESS 쪽에 과제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하면서 그때 그 이슈가 있었어. 야, 이게 최근에 LFP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는 LFP라고 안 했지. 그냥 리튬 인산 처리라고 그랬어. 리튬 인산 처리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안전성이 훨씬 좋대더라. 그래서 이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자 해서 실험을 해봤었어. 왜 EC가 넘어가면 더 SOH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맨날 했느냐? 내가 해봤거든, 실험을.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그 약식으로 간이로 했던 거고, 그거는 당시에 회사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ESS를 접근해야 될까라고 했던 사전 실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서에도 남기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거지. 내 경험에만 있는 거지.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걸 한 게 2013년이니까 13년 말 14년 뭐 이때니까 그것을 이게 19년 논문이거든요. 그럼 5년 6년 뒤에 비슷한 짓을 한 놈이 여기 또 있는 거야. 자, 리튬 인산철의 충전은 1C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KGM이 10년 가까이 되면 SOH 70 이하로 떨어지는 거가 100%안 나올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나올 거야. 왜냐면 봐봐. KGM의 그 배터리하고 모터 출력 기준을 보면요. EC를 딱 잡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전기차에서는 한 가지 더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쿨링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링 솔루션으로 열이 오르기 전까지의 저 피크 C레이트 열화에 대한 일부를 상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1.5C 레이트라고 했지만 모터 출력 대비 이건 배터리의 비율, 출력 비율 기준이고 이것을 전기차에 적용한 다음에 쿨링 솔루션이 적절하게 잘 설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2C 레이트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1.5C에서 2C 기준 열화율을 보면 그냥 대충 뭐 비율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사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게 여기가 100% 기준이 아니야. 용량 기준에서 110 정도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1000사이클 동안이니까 1000사이클을 여러분 년으로 계산해보자. 충방전 사이클 내가 주에 2회 만충만방을 한다고 쳐요. 주에 2회. 보통 일반적으로 타는 사람은 그 정도 안 될 거야. 보편적으로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주에 2, 3회도 하거든요. 주에 2회라고 치자. 그러면은 주 2회면 1년은 대략 52주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답을 치면 되죠. 그럼 104주지. 그쵸? 1년에 104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1000으로 튀기면 몇이에요? 10년이죠. 그죠? 그래서 10년이 억셉이 돼. 10년이 억셉이 된다. 어떻게 하면? 토레스 EVX처럼 설계하면.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토레스 EVX는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지겠지만 LFP를 적용했을 때 수명적인 문제는 크게 안 날 거다. 제가 수명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차량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테슬라, 비아디. 그리고 LFP를 가지고 EC 레이트를 초과해서 출력을 내는 모든 차량. 나는 토레스 EVX가 수명에서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은 딱히 없어. 그리고 내가 이 모터 출력은 최대 출력 기준이지 뭐예요? 항상 그 출력을 내진 않아요. 이게 그 모터 용량이 작아질수록 항상 최대 출력을 낼 확률이 높아. 심화리가 없기 때문에. 싱글 모터 뭐 150kW짜리 정도는 내가 최대 출력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최대 C레이트를 자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차주들이 뭔 차량들이 나중에 보면은
키로스보다 SOH가 열화가 훨씬 심한 그런 중고차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출력을 높은 C레이트로 낼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줄여놓은 설계가 이상적인 설계고, 그런 대표적인 설계 기법으로 니로 EV 2세대의 방식을 기아가 참 욕은 먹었지만 그 안 좋은 재료 가지고는 잘 설계한 방향이다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EV 스펙을 보면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스펙이야. 퍼포먼스는 이런 스펙도 써.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EV가 워런티를 보장하려면 얘의 모터 출력이 몇이어야 돼. EC 레이트 보면 된다 그랬지. 왜 1.5C 보는데 뭐 얘가 블레이드 배터리고 쿨링 채널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열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0.5C 정도를 더해 주자. 그래서 EC 레이트로 그럼 해야 돼요. 그러면 봐. 85.4야. 그럼 얘의 모터 출력은 몇이면 아주 적절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요 정도면 되겠지. 실제로 한 EV의 싱글 모터 출력은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과시하고 중국차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 뭐야? 이런 거잖아. 얘 몇이야? 뭐 한 거예요? 얘에서 그 회전수 조금 올려서 회전수 조금 올리면 올린 만큼 킬로와트 올라가겠지. 190 만들어서 뭐해? 전후륜에 2개 넣으면 380 나와. 이렇게 하면 몇 시가 나오냐? 4.449 C레이트가 방전 최대 C레이트가 나와요. 그럼 이 차는 뭐야? 그냥 내가 시계 밟든 안 밟든 그냥 대충 운전하고 다녀도, 평범하게 운전하고 다녀도 평시에 평균 방전 C레이트가 2C를 막 넘나든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박살나는 애다. 근데 이런 애들이 박살이 나기 전에 뭐가 나요, 보통? 열화로 인해서 배터리의 SOH가 박살나기 전에 뭐가 박살나? 그렇지. 차가 박살나. 이렇게 돼. 불타오른다고.